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참전 유공자들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서울특별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기존 월 5만 원 지급에서 확대 지급되는 건데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분들의 공헌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추가 경정 예산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업을 선별하며 여성가족 정책실 추경 예산안 22억 7,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18년도 제1회 여성가족 정책실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시급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 계획 및 산출 내역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따지면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과 규정을 지킬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습니다. 그 인력을 세 명이 필요한데 그거를 왜 올해 9월 18일 날 한다고 했는데 그걸 왜 작년 본 예산 때 왜 편성을 못한 거죠? 어차피 통합 관제센터는 꼭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예상을 못했을 것도 안 했을 텐데 왜 본 예산 때 편성을 못하고 추경 때 이렇게 부랴부랴 해야 되는 걸까요? 9월 18일 시범 개통되는 여성 안심 서비스 안심이 앱 사업의 경우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및 시스템 구축 비용과 예산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8,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 함께 돌봄 사업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설치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는 유사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센터 등 다른 돌봄 주체와의 분담 및 상호 역할 조정 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11억 9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여러 가지 충돌되는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2020년도에 400개로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계획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과연 400개를 확대해서 운영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집행부 생색내기용 편성에 대해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안심 화장실 사업 및 안심 보안관 제도의 졸속 시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10일 열린 2018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특별시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원할 근거도 없고 그리고 연간 10억을 지원해 주실 생각인데 몇 개 지원해 줄 건지 그리고 한 개당 얼마를 지원해 줄 건지 전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실태조사 3억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태까지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 이후로 몰카를 하나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공화장실 안심보안관의 역할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민간 화장실 실태조사를 하는데 3억 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넣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시민건강국은 강남역 살인사건 후 화장실 전수조사를 통한 남녀 화장실 미분리 실태 파악 및 분리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전수조사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게 그렇다면 굳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을 위한 거라면. 왜냐하면 결국 민간 예산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한정돼 있고 그렇다면 공모를 받아서 분리가 돼 있지 않은 화장실에 대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조사를 하고 그런 분들께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맞는 방향을 생각하는데 한편 서울특별시는 공중화장실 상시점검 체계 구축,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 및 환경 개선 지원, 민간화장실 자체 점검 활성화, 제도 개선 추진의 내용을 담은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화장실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서울에 있는 총 2만 554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 매일 2.5개소를 점검하며 주유소 등 민간 화장실 3,803개소에 대해서도 주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여성용품이 비치됩니다.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건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시민건강국이 소관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에 대해 실효성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10일 열린 2018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특별시가 구체적인 계획도 확정 안 된 서울형 유급병가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추진하려는 데 대해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시민열세가 투입된 건데 시민들이 본인들이 낸 세금으로 다른 시민의 그 일실 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제공을 해야 돼요. 그분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 시민적 공감되는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는 깊이 공감하지만 서울형 유급병가의 경우 시민의 세금으로 다른 시민의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형태이므로 공청회 등의 시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및 조례 제정 등의 방법을 통한 사전 이행 조치가 미비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집행하려면은 면밀하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하고 협의했느냐, 사회복지보장기본법 26조의 2항 3항에 그 절차를 따랐느냐.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책이 갖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소방설비 확충에 32억여 원이 추가 편성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본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와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요 예산 선정 과정에서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유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지 매입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 것처럼 추경 사유를 써 놓으시고 산출 내역에 봤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부지 매입에 관한 그 산출 내역은 없고 보니까 예산서에는 공사비 부족분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냉난방유, 소방설비, 물품 취득 비용 나와 있고. 실제로 성북 노인복지관의 경우 별관 신축 공사비 추가 항목으로 기존 예산 대비 3배가량 증가한 금액으로 추경이 올라오면서 적절한 금액으로 추계된 것인지 신뢰도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제283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 하나가 위기 10대 여성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원예 치료 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인데요.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는 것, 바로 보건복지위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